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레이크 찰스 교회 지역, 이곳에 한 남자가 의구심을 품은 얼굴로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엉망이 된 곳에 멀쩡한 집이 있다고? 한바탕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이곳에는 거의 멀쩡한 집들이 없었는데요. 지붕이 부서진 주택은 그나마 다행이고 어떤 집들은 아예 뼈대만 남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한 전원주택을 보고 두 눈을 뜨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철탑도 휘는데 이게 이렇게 말짱하다고? 그가 보고 있는 집은 바로 한국인이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박살났는데 오로지 이 집만이 멀쩡한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허리케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며 현장에서도 건축가로 활약하고 있는 교수 앤서니 크로퍼드입니다. 사실 앤서니 크로퍼드라는 이름은 가명인데요.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제가 실명을 내세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미국 건축가들이 안다면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미국 건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못해 더 월등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택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전 저는 미국의 목조주택이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돌과 벽돌 등을 사용하여 지은 주택이나 목조 형태로 지은 집들이 흔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마을이나 도시에는 목조주택들이 많죠. 어떤 외국인들은 목조로 만들면 집이 약하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로 만든 집도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튼튼한 편입니다. 물론 허리케인 같은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정도면 결코 철근 빌딩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나무로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로 만든 집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 제약이 덜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될 수 있으니 곡선적인 디자인이나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기에도 적합하고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며 단열재로서 성능도 더 좋죠. 그래서 저는 항상 철근이나 벽돌로 만든 주택보다는 나무 주택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저의 편견을 박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 강력한 허리케인 로라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서남부 지역에서는 160년 만에 온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죠. 상륙 당시 최대 풍속이 초속 67.05m로 철탑이 휘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습니다. 무려 50만 명이 피난했으며 88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나 다친 이들도 있었죠. 특히나 제 동생이 사는 레이크 찰스는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동생의 결혼 선물로 지어준 집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침통함에 빠진 동생에게 다시 집을 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혹시 나무로 만든 집이 아닌 한국에서 짓는 방식으로 집을 지어줄 수 있냐? 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사는 레이크 찰스 교회 지역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집이 있었는데 한국인이 사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철탑도 휘어지는데 사람의 주거하는 집이 멀쩡하다고요?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며 한번 자기가 사는 곳을 와서 봐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수업을 끝내고 당장 동생이 사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고 멀쩡한 집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심각한 집들은 아예 집 자체가 붕괴한 곳도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 동네에서 멀쩡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지붕의 자재들은 단 하나도 날아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도색조차 멀쩡했습니다. 이 근방에 있는 집들과는 달리 벽돌과 철근 콘크리트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걸로 추측되는 집이었는데 아무리 나무로 지어진 집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제가 집 근처를 두리번거리고 있자 문 밖에 한 동양인 남자가 경계심 어린 얼굴로 누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저를 수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의심을 종식하기 위해 명함을 꺼내 건축가라고 소개하며 태풍에도 멀쩡한 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 신상을 밝히자 남자는 완전히 경계심을 푼 것은 아니었지만 아까보다는 확실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는 의심해서 미안하다며 태풍이 휩쓸고 난 후 도둑이 극성을 부리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연재해로 부서진 집에서 가재 등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곤 하거든요. 그는 이 집이 이렇게 튼튼한 이유는 연결 철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새로 집을 짓게 되었는데 자연재해에 강하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미국이 훨씬 그 규모가 큰 것 같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허리케인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의식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한국 건축가에게 이 집을 맡겼고 연결 철물을 많이 사용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연결 철물이란 구조물을 연결하거나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품인데 집을 지을 때는 보통 목재에 훨씬 많이 사용되지만 콘크리트에도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국 건축가는 제주도의 옛날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바람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을 온통 밧줄로 동여매서 날아가지 않게 고정했다고 합니다. 이 밧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결 철물이라고 했죠. 다른 점이 있다면 콘크리트 내부에 연결 철물들을 삽입하여 보이지 않게 했다는 점이었죠. 무척 촘촘하게 박아 넣은 덕분에 이 집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튼튼한 건 그렇다 쳐도 유리까지 이렇게 멀쩡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필름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혹시 몰라 아버지의 친구분이 추천한 유리 깨짐 방지 안전 필름을 가져왔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붙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안전 필름을 붙여놔도 무용지물인 적이 많은데 이렇게 튼튼한 걸 보니 저조차도 한국산 안전 필름을 살까 고민될 정도더군요. 그 외에도 창문과 창틀에 테이프를 기포 없이 최대한 밀착해서 부착한 것 또한 무척 대비를 잘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 또한 그 한국인 건축가가 태풍이 오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 그 건축가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알 수 없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에게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세부적으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국인 집주인은 저에게 이메일 주소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면서 연락처를 주었고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답신이 왔습니다. 아무리 같은 건축가라고 한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메일을 보낸 것에 답장을 해줄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한국인 건축가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는 동생 부부에게 저희 집 2층을 내어주고 학교가 방학할 동안 한국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방법을 배워와서 동생에게 만들어줄 주택에도 적용할 참이었으니까요. 대학으로부터 한국 출장을 허락받은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드디어 고대하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인 건축가는 이메일의 내용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저처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노 교수였죠. 그러나 노 교수는 건축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 눈빛이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게 변했죠. 저 또한 30년 이상의 경력으로 오랫동안 건축을 공부해 왔는데 그는 무려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세월의 연륜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에게 저는 곧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미국에 입국하자 저는 대학의 안식년을 신청하고 반년 동안 동생의 집을 짓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이 지나 동생의 집이 완성되었고 지금까지 동생네 부부는 무척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조주택과 달리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목조주택을 오래 쓰려면 계속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콘크리트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편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벌레나 쥐도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부인 또한 무척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건축가가 만든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생활한 적 있던 재수 씨는 단열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짓는 집이 목조주택이 아니란 말에 무척 걱정했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무척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한국 주택은 콘크리트의 단열에 좋은 혼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조주택과 큰 차이는 없게 느껴졌다더군요. 동생의 만족스러운 반응 이후 저는 이제 미국식 목조주택을 고집하지 않고 배운 방법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방법을 감사히 사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목조주택만 고집하던 건축가가 한국식 주택에 충격받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